자, 그러면 12틱부터 이제 3틱 수시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2틱은 여기 오른쪽 표 보시면은 17년도부터 저는 한 개 학년만 가지고, 한 개 학기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한 개 학년만 가지고 이게 무슨 근거 자료가 되겠어요. 2017년도 밑에 쭉 보시게 되면 제일 이제 토탈 소개 부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3,000명대에서 4,000명대 거의 10%씩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 인원. 특히나 올해 연세대는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1,056명. 진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요. 이거는 정말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상담 받았던 것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 보자면, 대한민국만한 나라 없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뭐 정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도 많으시겠지만 어찌됐건 대한민국만한 나라 없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위상이 좀 달라졌죠. 밑에 보이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원래 이제 최근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기생충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형은 한국인인데 사실 속은 외국인인 학생들이 있어요. CBT 학생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해외 대학을 생각하기 마련이었는데 올해 작년에 정말 많이 받았던 상담이 학생이 국내 대학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생각하게 됐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뭐 저만 그럴까요? 다른 학원들도 그렇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이제 인식 자체가 좀 바뀌면서 좀 많이들 지원을 하고 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유학생 수 증가 추세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작년이야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 외국인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인식도 좀 좋아진 게 사실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전개만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후기 연세대학교 보시게 되면은 여기 2017학년도에는 사실 530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맞죠? 올해 후보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90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럼 서울대는 공시하지 않지만 모르겠지만 서울대가 어느 정도 인원이 지원하느냐? 연고대 지원하는 친구들 대부분 서울대 지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추정치긴 하지만 연대 지원하는 인원하고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뭐 900명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학처에 전화를 해보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한 10대 1 정도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랬을 때 한 70명 정도 규모, 한 50명 정도 규모를 선발한다고 봤을 때 최소한 500명에서 700명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 때문에 조금 버벅거리고 있는 것 같네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12특을 좀 이렇게 등록 인원하고 지원 인원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1년도 지원 인원 그리고 2021년 등록 인원이 보이죠. 그래서 서울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여 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 합격을 했다. 뭐 물론 합격하고도 빠진 인원이 없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서울대는 극소수일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참고 자료로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주요 대학들 보시게 되면 5,200명에 지원했는데 1,022명 합격자가 결과적으로 대부분 합격을 했다라고 뭐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 역시나 한 4년 누적치예요. 누적치를 보시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뭐 서울대 놀랍지 않아요. 50, 70, 51, 70. 뭐 인원이 많이 지원하든 아닌데 지원하든 본인의 약간의 곤조를 지킨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가 놀랐습니다. 2018년 154, 그 다음에 156, 176, 2021년 360명을 360명을 일이라기보다 36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반면 고려대는 125명에서 83명, 성균관대는 149명, 71명 확 줄었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은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수를 합격시켰다라는 얘기도 되겠어요. 증가율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이때는. 그런데
연세대가 조금 더 이미지를 학생들이 좋게 보는 게 아닌가. 물론 UIC도 있고, CBT 학생들이 좀 다가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뭐, 보통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고려대는 이제 안암에 있기도 하고, 조금 보수적인 느낌이 나고, 연세대는 신촌에 있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인식 차이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뭐, 비슷합니다. 성신여대, 동국여대, 덕성여대 등등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서울권이고 좋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네, CB특은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네, 지원 인원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몇 퍼센트 정도 증가했을까 찾아보니까, 15%, 10%, 3%, 10%, 평균적으로 한 9%, 10% 정도 증가율을 보였고요. 그렇다면은 입학 인원은 얼마가 됐을까 봤을 때 역시나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CB특은 뭐 긴장하지 마셔라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형 중에 제일 혜택받은 전형은 맞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비특 학생들의 뭐 추천 약간 스펙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워낙 싫어해서 어쨌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서울대는 굉장히 꽤 높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대 시비특은 연고대 3특 정도의, 약간의 뭐 스펙이라기보다는 이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등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SAT를 제출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합격한 친구들 1,500 이상이 되게 많았고요. 제일 아래 보시게 되면은 소비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SAT가 1,430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AP를 했었는데 AP가 8과목을 이제 말 그대로 파이널 점수를 냈다라는 거죠. 8과목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12과목을 했었고 12학년 때 4과목을 하다 보니까 후기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적용을 못 받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HS라든지 클럽 가수를 냈었고요. 그리고 운동에도 너무 열정적이어서 농구 주장을 했던 친구긴 해요. 그래서 SAT 점수가 다소 낮아서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고 했었는데 사실상 다른 부분에 학업 이력이 워낙 좀 꼼꼼하고 탐구 활동이 많아서 같이 제출을 했었고 합격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본래 기준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이 누적된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IB 파이널 시험이 사실상 없어서 조건부 입학, 그러니까 서울대는 아시죠? CBT 국인의 컨디셔널 오퍼를 주는 거. 최종 합격할 때까지는 최종 합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 합격을 5월 달에 주게 되고요. 그때 IB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몇 점 이상 제출해라라는 명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점수를 총 제출해서 최종 합격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컨디셔널 오퍼를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컨디셔널 오퍼 그 마지막 점수를 보지 않아도 합격시킬 만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이 조건 점수를 부여하는데 통계적으로 이제 프레딕 점수보다 한 1, 2점 정도 낮은 점수 정도를 요구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게 부합하지 못해서 예비 합격하고 최종 불합격한 친구는 거의 없지 않을까 없거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서울대 특히 후기 지원하는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IB 점수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 경각심 꼭 가져주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원래 이제 서울대에서 45점 만점인데 불합격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44점도 떨어졌다.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IB 점수만 놓고 학생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 선정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 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죠. 기타 서류 목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성적표 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밑에 클럽 활동 이력도 있을 것이고, 자기소개서도 서울대는 아직까지 4개 문항을 받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고대, 고연대 부분인데 사실상 시비특은 서울대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IB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같은 경우 얘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제 뭐 참고만 하시라고 이제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기 말씀을 드릴 텐데 서울대 이제 전형 예정안에 나왔지만은 내년에도 서울대는 3월 달에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네, 공지를 했어요. 지금 현재 12학년 친구들 예전처럼 1월 달부터 원서 접수, 2월 달 정도에 원서 접수하는 게 아니라 3월 달이니까 한 1월 달 시작해가지고 12월 달,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뭐 컨설팅 등등을 원서 접수 같은 경우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서울대, 고려대, 연대가 3월 달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확실한 거는 예전보다 서류 전형 기간이 되게 좀 원서 접수 기간이 좀 짧아졌어요. 예전에 막 3주, 4주 후기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서울대는 뭐 사실 정기하고 똑같이 4일 정도밖에 안 주고 고려대는 좀 길긴 하지만 어쨌든 예전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연고 성서 한중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의 뭐 일주일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일정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관련해가지고 언급드려야 될 사항은 약간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오른쪽 보이시죠? 후기 모집 보이시죠? 9월 달 부분을 이미 3월 달에 이제 전형을 실시하겠다는 걸 이미 명시를 해놨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대가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중고를 다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뭐 저는 여기에 대단한 해석을 하고 싶진 않고요. 어차피 연세대 고려대 다들 초중고 다 성적 요구하니까 요거는 같이 준비해 주셨다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원래 좀 약간 독특해서 이제 넣어놨는데 연대 이제 글로벌 인재 대학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대학들을 후기에서도 일반 아까 뭐 일반으로 구분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연세대 CB특 지원할 수 있고 글로벌 인재 대학 따로 지원할 수 있어요. 두 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 정기에는 이제 7월 달에 같이 모집을 한 다음에 글로벌 인재 대학을 9월에 모집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기조가 유지되게 된다면 어떤 누군가는 이제 7월 달에 원서 접수를 6개를 다 카드를 쓰시는 게 아니라 CB특으로 좀 남겨두셨다가 이제 연세대 그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형상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그린 같은 경우에 사실 4년 전으로만 돌려보면은 그냥 12특이면 아무나 다 간다라는 이제 좀 해석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좀 낮은 게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는 국제통상하고 한국 언어, 문화 교육밖에 없었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문화 미디어 좀 이슈가 되는 그리고 인기 있는 전공이죠. 그리고 바이오 쪽도 인기 있는 전공이죠. 정보 관련, 데이터 관련 또 인기 있는 전공이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대학을 좀 부풀려가면서 사실상 인지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CB특 학생들, 결과적으로 CB특은 전공이냐 대학이냐라고 좀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보면은 학생이 너무 잘하면 좀 다른 얘기겠지만 조금 이렇게 어머님도 본인 자제분들한테 좀 자신이 없는 케이스에는 학교다라는 대학이다라는 대학 타이틀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다. 네,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12특이 대학교만 들어간다고 끝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연세대는 12특 편입을 항상 실시를 해요. 다른 대학들은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보기가 힘든데 여기 2022년도도 그렇고 정기 후기로 모두 이제 학생들 약관명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교 때 2학년 동안 성적 그리고 필수 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60 몇 학점 이상씩을 다 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3, 23학년도도 개정되는 건 제가 곧 이제 보여드리게 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성균관대, 한양대, CB특은 사실 연고대하고 성균관대, 한양대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연세대를 합격을 못했어요. 성균관대, 한양대를 들어갔어요. 그런 친구들도 2년 동안 잘 적응을 하면서 이 학교가 마음에 들면 그 학교를 잘 적응만 다니면 되는 거고요.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전형 요소들을 준비한 다음에 2학년 마칠 때쯤에서 지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3학년으로 편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2023학년도 기준으로 지금 여기 우선은 먼저 말씀드릴게 전형 방법이에요. 보이시죠? 전적 대학 성적,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기타 서류.
대학 입학 이후 취득한 어학 능력입니다. 그리고 벤처 창업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이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평가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건데, 학업 계획서 부분이 이런 문구들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고등학생 때보다 조금 구체화가 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동안 전공한 과목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 게 아무래도 학력에 좀 유리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2024학년도 좀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한산표랑 같이 넣어놨는데, 학점 잘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연대 편입을 목표로 하게 돼서 이제 4.0 만점에 4.3 만점 보이시죠? 여기 3.8 정도 이상 꽤 괜찮은 점수를 받게 되면 9.7 정도를 바로 받게 되고 이거를 곱하기 해가지고 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2023학년도 가시게 되면은 토플 109점 이상이면 변환 점수 100점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토플 109점이 있고 GPA라기보다는 학점이 괜찮으면은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나타낸 친구들이 꼭 재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대학원이에요. 대학원도 이렇게 글로벌 인재 전형 보시면서 서울대 보신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초, 중, 고 그리고 해외 대학, 대학은 해외 대학입니다. 모두 해외에서 16년간 재학한 친구들이 대학원 진학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가 좀 많이 어려워졌으니까 영국이라든지 홍콩 쪽 아니면 미국 쪽 유세 대학들을 뭐 들어가서 졸업하게 될 학생들은 서울대 대학원 뭐 박사 석사까지도 가능하다 이 전형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비단 서울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학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경희대 참고 사항인데 저런 경우가 있어요.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학기가 1학년 1학기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 특이사항이 있어서 제가 가져온 부분이에요. 경희대 해외 학교에서 초등학교 신입하겠다 1학년 1학기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중간에 학기가 뭐 2학년 1학기 2학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정해준다. 다만 이 중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외가 1학년 1학년부터 모든 24학기가 채워지긴 해야 된다. 채워지긴 해야 된다. 뭐 물론 이제 학교 이동하면서 한 학기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서 한국에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하고 해외 가서 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서 졸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12특 자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한 학기 아니면 한국에서 한 학기, 두 학기 이력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은 참고하실 만할 것 같아서 넣어놨고 한국 항공대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한국항공대는 12특에서는 인기 있는 학교는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지만은 혹시 자격 요건 때문에 한 학기 모자라서 두 학기 모자라서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